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터커 클라우슨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빌 게이츠가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이유. 그 이유는 앱스틴 아일랜드 리스트가 공개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제프리 앱스틴 그리고 DD 파일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유한 민주당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제프리 앱스틴이 자살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타살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프리 앱스틴이 타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언론인들도 있어요. 빌 게이츠는 제프리 앱스틴하고 만난 것을 후회했다고 밝혔지만 빌 게이츠가 또 여자들을 또 굉장히 많이 밝히기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전 직원들이 또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체포된 래퍼 P. 션 콤즈의 프리크 오프 파티라고 그러죠. 도대체 어떤 파티를 한 거냐? 집단 난교를 한 거냐? 강제로 동성애를 시킨 거냐? 남자 연예인들한테. 지금 온갖 억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프리 앱스틴 아일랜드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이제 자살했고요. 제프리 앱스틴은. 그리고 같은 파트너였던 길레인 맥스웰만이 지금 수감 중입니다.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언급됐던 인물들 중에서 기소된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빌 클린턴이 26번 갔고 앱스틴 아일랜드에, 그리고 빌 게이츠가 자주 갔다는 것.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앱스틴 아일랜드 그 리스트를 보면은 뭐 100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죠. 예. 그리고 뭐 영화 배우 또 케빈 스페이시, 그 게이라고 얼마 전에 밝혔죠, 자기가. 예. 케빈 스페이시도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빅뉴스인데요. 미국 고등학생 100명 중 3명이 자신의 성전환자, 그러니까 자신의 신체가 자신의 성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성전환자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명 중 3명, 그러니까 3%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공개한 2023년 조사에서 미국 고등학생 3.3%가 자신을 성전환자로 인식했습니다. 다른 2.2%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답했고요. 또 고등학생 3.3%가 자신이 성전환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는 미국 내 성전환생 비율에 대한 기존 추산치보다 상당히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성소수자 공공정책 연구소인 윌리엄스 연구소는 2022년 보고서에서 10대 1.4%를 성전환자로 추산했는데, 이 수치는 CDC가 2017년과 2019년 15개 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일은 아닌데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이런 거 보면 막 신나해요. 이거 거 봐라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림에서는. 자, Do No Harm이라고 성전환 반대하는 단체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해 방지 데이터베이스를 방금 출시했습니다. Stop the Harm Database. 그러면서 아동 트랜스 산업은 수익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child trans industry is a lucrative one.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병원들은 이러한 어린이 대상 실험적 치료에 대해 1억 달러 이상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억 달러 이상. Between 2019 and 2023, hospitals submitted more than $100 million.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데이터입니다. 13,994명 어린이가 미국 소재의 의료시설에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별 치료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5,747명 어린이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요. 8,579명 어린이가 성전환 호르몬 또는 사춘기 차단제를 투여받았습니다. 또 6만 건 이상 약물 처방전이 어린이를 위해 작성이 됐고요. 이 젠더 트리트먼트는 성전환 치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결론을 보면은요. 성별 위화감이 있는 아동 90% 이상이 청소년과 청년기에 이러한 신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전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미 전역
약 14,000명 아동에게 그러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제 Stop the Harm을 실천할 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느냐. 딱 그 병원 탑 10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Dirty Dozen 이렇게 딱 나와 있죠. Dirty Dozen. 자, Dirty Dozen은 뭐냐면은 그거예요.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를, 성전환 뭐 치료가 아니죠. 시술을 조장하는 최악의 아동병원 12곳을 선정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성전환 수술하는 곳은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입니다. 1번, 1위가. 이런 거 1위 하고 싶을까요? 2위가 Connecticut Children's Medical Center, 3위가 Children's Minnesota, 4위가 Seattle Children's. 이런 병원들은 여러분께서 조심하십시오. 5위가 Children's Hospital LA. 여기 꽤 유명하죠. 6위가 Boston Children's Hospital, 7위가 Rady Children's Hospital, 8위 Children's National Medical Center, 9위 UCSF Benioff Children's Hospital 오클랜드고요. 10위가 Children's Hospital Colorado. 이렇게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 성전환 통해서 가장 돈 많이 번 병원들 리스트는 또 달라요. 1위는 Boston Children's Hospital, 2위가 Mount Sinai Beth Israel, 3위가 Stanford Hospital, 4위가 Legacy Good Samaritan Medical Center, 5위가 Independent Facility, 뭐 이렇게 쭉 갑니다. 자, 여기는 상위 10개 트랜스젠더 청구 서비스 제공 병원 탑 10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상위 10개 청구 기관입니다. 성전환 수술 청구 기관 1위가 마운트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고요. 뉴욕에 있습니다. 822만 4,971불. 그리고 보스턴 칠드런 호스피털이 655만 4,955달러. 3위가 Surgery Center of Texas인데요. 텍사스주에 있고 453만 4,150달러 청구했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은 여기도 보스턴 칠드런스 호스피털이 519만 3,202불 청구 서비스 제공 병원 1위입니다. 보스턴 칠드런 호스피털이 519만 3,202불. 민주당 정책을 보면은 트랜스젠더 어젠다를 가장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화당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공화당은 아니 이게 태어난 게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로 크고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로 커야지 그렇게 성전환하는 게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공화당이고요. 무슨 소리냐? 성은 우리가 정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민주당입니다. 자, 이러니까 트럼프를 많이 지지하는 거예요. 미성년자 성전환 반대하는 학부모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9월 30일자로 볼 때 지금 3개의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지지율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들이죠.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CBS 60 Minutes 간판 그 시사 프로그램이죠. 일요 시사 프로그램.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전락했죠. 레슬리 스타우 이런 엉터리 저널리스트들이 들어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카말라 해리스 인터뷰 이렇게 대답할 때 카말라가 대답할 때 그거를 편집했다고 이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편집한 거 아니냐? 이상하다. 흐름이 이상하다. 그래서 편집본 말고 지금 트럼프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편집하지 않은 무삭제 인터뷰 공개하라고요. 트럼프 캠페인이 CBS 상대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나선 겁니다. 역시 트럼프한테 또 유리한 뉴스인데요. 트럼프가 모든 주요 경제 이슈에 있어서 카말라한테 앞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로이터 입소스 공동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전체적으로 증시 주식시장에서 15포인트 앞서고요. 카말라에 비해서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미국인들 재정적인 복지 개선과 미국 경제 전반을 감독하는 데 있어서 9포인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가장 주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경제거든요.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주식시장도 중요하고 다 그렇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에 많이 꽂혀 있죠. 사람들이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고.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마치 다 잡힌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께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국경 문제, 불법 체류, 불법 난민 문제 이 두 가지 이슈가 이번 대선
승부를 좌우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은 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그 주요 경합주 얘기하는 겁니다. 주요 경합주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연방 상원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죠. 다수당. 근데 이제 민주당 지금 51대 49로 앞서고 있는데 이게 51대 49 내지 52대 48로 뒤집힐 수도 있다. 뭐 세석 내석 뭐 53, 54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연방 상원은 이제 공화당이 우세하고 지금 연방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더 우세한 걸로 나오고 어떤 조사에서는 또 공화당이 우세한 걸로 나오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내년에 자기 정책을 펼치려면은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을 해야겠죠. 예, 그것도 크게 장악할수록 트럼프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상하원을 어, 압도적으로 이렇게 좀 장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가. 그래야지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계속 말 실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인터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BC 아침 프로그램이죠. ABC 뉴스가 진행하는 그 The View에 출연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Not a thing she changed about administration's record. 조 바이든이 정책을 잘 펼쳤다. 지난 3년 반, 4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바이든이 잘 했나요, 미국을? 그러면 4년 더 이런 분위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 열린 국경. 그리고 외교적으로 망신당하고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레바논 이란까지 확산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이런 걸 더 원하십니까, 여러분? Not a thing she changed. 조 바이든 100% 잘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철군도 잘한 거고 국경 뻥 뚫린 것도 잘한 거고 동결됐던 이란 60억 불 그거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한국 정부한테 압력 넣어가지고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 돈으로 공격한 거 아니에요?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그리고 하월 스턴 쇼에 나와가지고 아침 식사로 뭘 좋아하느냐 시리얼 좋아한대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허리케인 헐린으로 지금 이재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하고 이제 앉아 있습니다. 어제는 무슨 데이트 토크쇼에 나왔어요. 또 카말라 해리스가 참 분위기 파악 못합니다. 자, 시리얼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 28% 올라서 2020년에 4불이었던 게 5불 12전이나 한다고 그래요. 자, 재난청이 왜 제대로 안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이게 피마 골입니다. 피마 목표. 연방 재난청 목표 넘버 원. 비상관리 기초로서 형평성 확립. 맨날 툭하면은 에퀴티입니다. 에퀴티. 비밀경호국도 에퀴티 강조하다가 사고 난 거 아닙니까? 암살 당할 뻔한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여성 경호원 두면서. 그리고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좌파적인 메시지 담고 있고요. 목표 넘버 2도. 피마 재난청은 다 이렇게 난민들 도와주는데 불법 체류자들 도와주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지금 고갈됐다고 그런다. 돈이 없대요, 돈이. 돈이 없다고 그런다. 말이 됩니까? 불법 체류자 난민들 돕느라고 미국인들을 못 도와준다.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이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비마가. 이분들 도와주느라고 말이죠. 이분들. 이렇게 난민들이 막 들어오고 있고 지금 텍사스주 이글패스인데 자 보세요. 4월 12일에 피마에서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3억 불. 누구 도와주기 위해서? 난민들 도와주기 위해서. 이재민은 한 명당 750불 준다고 그러죠, 달랑. 뭐 민주당 입장에선 당연히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유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경합주에 몰아넣어서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 지키려고 하든지. 또 국토안보부가 난민들을 위해서 3억 4천만 불 추가로 예산을 배치했습니다. 4월 12일 발표된 거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총 6억 8,500만 불 쓴 겁니다. 난민들, 불법 체류자들 위해서. 제가 볼 땐 그래요.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은 난민들을 훨씬 더 중요시하는구나.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 체류자, 영주권자, 시민권자보다 훨씬 더 이렇게 우대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미국 현 주소가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허리케인 밀튼이 플로리다로 이제 북상하고 있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먼저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론 드산티스를 무책임하다고 자기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근데 드산티스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도 카말라 해리스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허리케인이 여러 차례 닥쳤는데 플로리다에 근데 카말라 해리스가 한 번도 이렇게 전화를 한 적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선거 며칠 안 남겨놓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 안 받는다고 드산티스가. 자, 그리고 개고양이
먹은 적이 없다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트럼프가 그 토론 때 헛소리했다고. 실상은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IT 난민이 지금 동물을 이렇게 막 자르고 있어요. 뭐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레드카우치 아파트에 있는 주민이 이걸 포착한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한 게 결국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봤다고. 주민들이 먹는 걸. 난민들이 먹는 걸요. 주민이 이제 공청회에서 얘기를. 자, 그리고 바이든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오바마 때문이라고. 오바마 맞죠? 오바마 때문 맞아요. 2014년 오바마 정부가 친러시아 정부였던 우크라이나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게 바로 유로마이단 아닙니까? 유로마이단. 그래서 안티 러시아 정부를 세웠습니다. 꼭두각시를 넣은 거죠. 오바마 정부가.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발단이에요. 바로 그거를 마련해 준 게 오바마고. 유로마이단 혁명 기억하셔야 된다. 자,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트럼프를 좋아하는 겁니다. DEI 훈련 때문에 군대에서 이렇게 해고된 군대에서 불명예 제대한 남성을 트럼프 캠프에 고용했습니다. 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설 때 DEI를 뿌리 뽑는 그런 태스크포스 TF팀을 만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제 거기 책임자로 이 사람을 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조류 독감 케이스가 2건 나왔는데 선거 앞두고 조금 불길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뉴스 잠깐 이어서 카말라 해리스가 드산티스하고 옥신각신 싸우는 모습이었는데 조 바이든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 잘하고 있어. 고마워. 드산티스 굉장히 잘하고 있어. 지금 허리케인 밀튼 북상하고 있는데 대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The governor of Florida has been cooperative and gotten all that he needs."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You're doing a great job and we thank you for it." 드산티스 주지사한테 굉장히 일 잘하고 있고 어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조 바이든이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조 바이든이 카말라 해리스, 낸시 펠로시, 버락 오바마를 상대로 지금 굉장히 화가 난 상태거든요. 자기가 끝까지 2024년 11월 대선에 출마하고 싶었는데 그 정치 야욕이 대단한데 그 사람들 때문에 오바마, 카말라 그리고 낸시 때문에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퇴한 이유가 그 세 명의 압력에 못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자를 괜히 이렇게 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활짝 웃잖아요.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은 진짜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바이든. 자, 그리고 언론에서 특히 팍스뉴스가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에일리언 있다. UFO 있다. UFO 있다." 근데 스페이스X 저는 UFO 안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여러분한테. 외계인 없어요, 저는. 저는 없다고 믿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UFO는 그냥 무기 프로그램이다. 비밀 무기 프로그램이고 외계 생물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자, 이걸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또 높은 게 팀스터스 유니언 항상 민주당만 지지해 왔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50개 주에서 그 노조원들은 전부 다 트럼프를 더 지지 많이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공식 지지를 한 건 아니에요, 팀스터스가. 하지만은 각 50개 주 보면은 팀스터스 노조원들 그 멤버들을 보면은 트럼프를 더 압도적으로 지지했어요, 카말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팀스터스 노조위원장이 이제 코미디언 티오 반 이 사람 프로그램 굉장히 인기가 많죠. 트럼프도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고 "민주당이 지난 40년간 우리를 엿먹였다." 이렇게 어 얘기했습니다. 션 오브라이언이에요. 팀스터스 노조위원장.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정치 얘기하니까 조금 어두울 때도 있고 좀 너무 시리어스하다. 좀 가벼운 뉴스도 좀 이렇게 밝은 뉴스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엔터테인먼트 뉴스 하나 들고 왔어요. 어 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마이클 잭슨 음악 팬이라는 거요. 음악 팬이에요. 이 사람 개인적인 그런 뭐 삶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성형 수술 이런 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고 안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1979년, 1982년 때 마이클 잭슨이 제일 잘생겼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 결혼 리사 머리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인 리사 머리 프레슬리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35 살이었는데 저기 마이클 잭슨이 수총각이었대요. 예. 수총각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Michael Jackson was still a virgin at 35 when he started dating Lisa Marie Presley. 그러니까 리사 머리 프레슬리가 자기 책 자서전을 이렇게 썼는데 그 딸이 이제 마무리 지었다고 그런다. 근데 거기서 35세 수총각이었다.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여성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브룩실 뭐 테일러 모닐이 첫 번째 여자친구였죠. 근데 키스하고 그 자기 자서전 문워커죠. 자서전이. 예, 문워커에서 테이터 모니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브룩실즈를 좋아했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오래 사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마돈나는 자기가 이제 그 CBS 어떤 토크쇼에 나와 가지고 제임스 콜빌 쇼였나요? 예, 거기서 그 마이클 잭슨하고 키스했다. 뭐 그 정도인데 성관계를 가진 건 이제 수총각이었다. 뭐 리사 마리 프레슬리가 이제 첫 번째 여자라는 거죠. 참고로 이제 마이클 잭슨이 자기에 관련된 온갖 소문이 많지 않았습니까? 마이클 잭슨이 뭐 엘리펀트 맨도 샀다느니 뭐 산소 호흡기인가요? 산소 탱크에 들어가서 뭐 100 살까지 살려고 거기 들어갔다느니 그게 다 이 사람이 직접 뿌린 거예요, 참고로. 아니면 이 사람 그 홍보팀, 마이클 잭슨 홍보팀.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을 보면은 뭐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고 뭐 자선도 뭐 연예인 역사상 가장 많이 했다 뭐 그런 좋은 일도 선행도 많이 했지만 또 신비주의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펼쳤던 그 원조, OG라고 그러죠. 원조가 바로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이렇게 사실이 아닌 뉴스들을 뿌린 거죠, 본인이 직접. 자 이제 제가 펜실베이니아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누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또 앞서고 있다는 그런 여러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어떻게든 카멀라를 띄우고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상승세를요. 특히 이제 그 버틀러 펜실베니아 버틀러 지난주 토요일에 유세를 한 이후 급격하게 이렇게 트럼프 베팅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거죠. 뭐 얼마나 그동안의 딥스테이트 진영이 극악무도하게 나섰습니까?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출마하자마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스캔들까지 지어내고 그것도 상대 후보인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이 조작한 건데 그거를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 타임 매거진부터 해 가지고 뉴욕타임스, CNN이 에브리데이 쥐어장창 부르짖고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 탄핵까지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특검 조사까지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측근들하고도 많이 틀어졌죠. 그런데 어쨌든 저쨌든 트럼프는 각종 모든 위기를 넘기면서 탄핵 2번 뭐 기소도 다 이겨내고 뭐 유죄 판결까지 이겨내고 암살 시도 2번도 이겨내고 이제 대선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다 이겨냈는데 11월 5일에 트럼프가 진다? 별로 상상이 안 가요. 예. 카말라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게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근데 사실 카말라가 부통령 될 거라는 상상도 솔직히 가진 않았습니다. 선거란 건 알 수 없죠. 분명히 2020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들 댓글 봐도 이렇게 장난질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더라고요. 결국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too big to wreck 압승을 거두면은 그러면은 장난질도 이겨낼 수 있다. 압승만이 답이다. 일론 머스크도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X에 글을 올린 게 decisive victory가 필요하다고. 신승이 아니라 압승을 거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24년 11월 5일 4일 내내 끌 것 같지 않고 하루 만에 결판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압승을 거둬서 트럼프가.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